기본적으로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죠. 위아래로 꼬불텅꼬불텅 하는 거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겼는지부터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게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사인 곡선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그러려면 어쨌든 삼각함수의 정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삼각함수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원이 하나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의 1인 단위 원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치고 x축이야,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반지름을 1이라고 해보면 요 위에 있는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1이니까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y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x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x분의 y로 표현하기로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r이라는 녀석은 제가 지금 여기 1이라고 썼는데 반지름이 만약에 1이었으면 얘는 이제 그냥 1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x 자체가 그냥 코사인 세타고 y 자체가 사인 세타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반지름의 크기는 어차피 상수로 정해져 있다고 치면 세타가 변하면 x좌표랑 y좌표가 변하거든요. 똑같은 이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세타의 값이 변하면 변할수록 분필 끝에 있는 x, y라는 점의 좌표가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타에 따라서 x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게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y는 sin x, y는 cosine x 그래프다, 그런 이야기예요. y는 sin x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보통 함수인 거니까 정의역, 치역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의역은 누구인 거야? x인 거고요. 치역이 누구냐면 y거든요. 그럼 sin 뒤에 들어갈 이 x가 사실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각도였다고, 각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 우리가 여기는 세타라고 썼지만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건 이 세타고요. y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x, y라는 요 좌표에서 y 좌표에 해당하는 게 하필이면 y인 거지. 우리 보통 정의역을 x로, 치역을 y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y는 코사인 x다라고 하는 건 이번엔 세타가 변하는 동안, 즉 중심각이 변하는 동안에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x축, y축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그게 y는 코사인 x다,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그죠?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탄젠트 세타. 탄젠트는 정역으로 중심각을 갖는 녀석이니까 각도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탄젠트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죠. y는 sin x 그래프를 그릴 텐데, 말한 것처럼 각도가 변하는 동안에 y좌표가 어떻게 변하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쯤을 1이라고 치고요. 이 정도를 파이, 이 정도를 2파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세타가 0일 때 y좌표는 어차피 0이었을 테니까, 그죠? 지금 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서 세타가 0일 때 y좌표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 점점 커져서 큼직하게 보면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면 y좌표가 1이라는 가장 큰 값을 가졌다가 더 돌아서 세타가 파이까지 넘어오면 다시 0이 돼요. 0을 출발해서 2분의 파이에서 1이라는 최대값을 가졌다가 파이가 됐을 때 다시 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고요. 그리고 더 돌아서 2분의 3파이가 됐을 때 가장 작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졌다가 다시 야금야금 커져서 한 바퀴 딱 돌면 0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될 거라고요. 물론 이 사이사이는 좀 디테일하게 다시 보겠지만 크게 보자면 0에서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다시 0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뒤로는 더 돌면
처음에 0에서부터 돌아가는 거나 2파이에서 돌아가는 거나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바퀴 다 돌면 이 x, y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 뒤로 똑같이 생겨서 계속 생겨 먹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뒤로도 마찬가지고 2분의 파이 더 가면 1 찍었다가 파이만큼 가면 0 찍었다가 또 2분의 파이 더 가면 마이너스 1 찍고 그 다음 또 0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왼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럼 요 사이사이를 좀 살펴볼 텐데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특수각 몇 개만 좀 찍어보면 세타가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정도는 우리가 삼각비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6분의 파이일 때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고요. 이걸 다시 3등분하면 여기가 6분의 파이 될 텐데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사인의 값은 얼마냐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이 여기 이렇게 찍힐 거고요. 그 다음 45도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2 3분의 파이일 때 60도일 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고요. 한 3분의 1 정도만 왔는데 벌써 반으로 올라간 거야. 그 뒤로 야금야금 올라가서 점점점 평평해질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녀석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일사분면에서. 그 뒤로는 여기서 y좌표가 점점점 커지는 거와 똑같이 이쪽에서 만약에 거꾸로 돌린다고 치면 이쪽에서 y좌표가 커지는 것도 똑같은 모양새일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돌 때 y좌표가 커지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돌 때 y좌표가 커지는 거나 똑같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될 때 y좌표가 커지는 거나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될 때 y좌표가 커지는 거나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얘도 점 여기, 여기, 여기쯤 찍혀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 그죠? 그 뒤로도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y좌표가 커지는 거랑 완전히 똑같게 여기서 y좌표가 작아지게 될 테니까 내려가다 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고 올라오면서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 주기에 해당하는 사인 곡선이 될 거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점을 막 여러 개 찍어서 막 여기도 막 다 찍고 이렇게까지 그리실 필요 없고요. 심지어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 하실 때는 0 되는 순간이랑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갖는 순간만 잘 파악해 보셔도 사실은 뭐 교점의 개수라든가 근이라든가 찾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대충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그리시면 되고 요 뒤로도 어차피 똑같이 생기긴 했으니까 뭐 이런 식의 형태의 그림이 될 거고 이쪽도 대략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림 그린 김에 미리 얘기하고 가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 뭐냐면 이게 파이라는 게 우리 알고 있는 숫자로 대충 3보다 좀 크잖아요. 그죠? 요거 3보다 약간 크거든요. 요거 최대값이 1이야.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대충 3보다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릴 때 대충 요거 이제 1대 3 정도 되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약간 납작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요동치지 않아요. 여러분 책에 자의의 그래프 나오려나? 그 자의 내용에는 그래프 안 나와 있고 뒤에 뭐 문제 같은 데 나와 있을 수는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 책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위아래로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약간 납작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 원점 지나가는 순간에 요 순간에 접선 생각해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으면 1이라고. 그러니까 사인 곡선 그래프 그려봐 그랬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그리시면 이게 잘 제대로 안 그린 거라고. 요 순간에 나갈 때 기울기 1인 것처럼 나간다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구나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거 제대로 안 그렸다고 뭐 감점을 당하거나 뭐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좀 이왕이면 그릴 때 좀 예쁘게 그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어쨌든 함수니까 그려놓은 김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피고 갈게요. 보통 그래프 그리기 전에 이거부터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그래프를 먼저 그렸어. 정의역, 사인 곡선의 경우에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 될 것이고요.
영원히 갈 거고 저리도 영원히 갈 거니까 치역의 경우엔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1 이하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우리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점 지나가면서 원점에 못 박아놓고 180도 돌리면 딱 겹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옛날 말로 기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원점 대칭이라는 걸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식으로 누가 있냐면 f-x랑 -fx랑 같아요예요. 이거는 꼭 상학함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라면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상학함수 곡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기함수라는 특징이고 주기가 얼마라고요? 2파이, 아이고 됐어. 2파이가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다. 이거 이 주기가 2파이라는 걸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긴 녀석이 주기가 2파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이제 사인 곡선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고요. 그 다음 요 위에다가 바로 그냥 코사인 곡선 그래프 그려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코사인 함수는 코사인이라는 건 따가라. x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출발이 어디냐면 세타가 0일 때 출발이 1이에요. 그죠? 요점 x좌표 1,0이니까 1에서부터 2분의 파이 돌면 x좌표 0 됐다가 더 돌아서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0을 찍고 1을 찍는 거지. 그죠? 1 찍고 0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0 찍고 다시 1을 찍는 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코사인 곡선이더라. x좌표더라 라는 말이고요. 그 사이사이를 예쁘게 메꿔보면 여기서 y좌표, x좌표 변하는 게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야. 1에서 0이 될 때 흰색 사인 곡선 생각해보면 1에서 0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건 6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값, 4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값, 3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값을 찾아서 찍어봐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분의 파이일 때 둘이 만나잖아요. 그죠? 사인 4분의 파이나 코사인 4분의 파이나 2분의 루트 2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당연히 똑같이 요로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2파이 여기가 이제 딱 한 줄기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평행이동하면 딱 겹칠 거예요. 그 평행이동해서 겹칠 거라는 건 우리 좀 이따 식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합시다. 평행이동하는 건. 어쨌든 곡선은 이런 모양새고요. 마찬가지로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 살펴볼 텐데 어차피 평행이동하면 딱 겹칠 거란 이야기는 정의역 동일하고요. 치역도 당연히 동일하다는 이야기고요. 대신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녀석이 이제는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녀석이 된 거니까 이런 걸 우함수 이렇게 부르죠. 중요한 특징식은 f-x랑 fx랑 같아요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뭐야? 코사인 함수 곡선의 특징식이고요. 그리고 얘와 마찬가지로 주기가 2파이 녀석이죠. 어차피 평행이동하면 만들어질 것이기도 하고 한 바퀴 싹 돌리면 겹치는 녀석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사인 곡선이랑 코사인 곡선이고요. 하나 더 해서 탄젠트 곡선 갈 텐데 탄젠트는 조금 복잡하지. 왜냐면 사인이나 코사인의 경우엔 세타, r, y인데 r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는 거고요. 세타, r, x인데 r을 고정시켜 놓는 거거든. 근데 이건 세타가 변하면 x좌표도 변하고 y좌표도 변해요. 둘 다 변한다고. 이거는 각도를 변화시켜봤자 반지름은 안 변하니까 x좌표나 y좌표만 바로 보면 되지만 이건 세타가 변하면 얘네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나타나기가 약간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어떤 잔머리를 굴린 거냐면 세타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점의 x좌표랑 y좌표가 코사인이랑 사인인데 탄젠트는 원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수선을 떨어뜨려서 x분의 y니까 이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선 이거분의 이거가 원래는 탄젠트 세타거든요. 근데 저걸 이제 우리 어떻게 한 거냐면 x는 1에다가 이걸 말고 x는 1에다가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서 해보면 접선 되겠죠. 1,0에서의 접선인데 이거랑 요 세타에 해당하는 동경의 연장선을 쭉 이어가지고 이만하게 생긴 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죠. 요 삼각형은 노란색 삼각형이랑 닮아 있어요. 둘 다 직각삼각형인데 세타라는 각도를 하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닮아 있는데 그럼 요 길이 분의 요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나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라는 거야. 닮아 있으니까. 그럼 주황색으로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거 분의 이거 할 건데 이거가 항상 1이더라라는 거지. 그죠? 세타를 약간 변화시켜서 세타가 좀 줄어들었다고 쳐도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분의 이거. 근데 주황색 삼각형은 그냥 1분의 이거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세타가 변할 때 원래는 둘 다 변하지만 이걸 1로 고정시킬 방법은 뭐다? 삼각형을 좀 뻥튀기 해서 크게 만든다. 밑변이 1인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보자. 그러고 나서 보면 그냥 이 점의 좌표 자체가 바로 탄젠트 세타의 값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여기다 대고 그냥 바로 그 위에 그려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세타가 만약에 0이었으면 당연히 탄젠트의 값은 0이에요. 그래서 요 점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값들 30도, 45도, 60도 이런 애들 살펴볼 텐데 탄젠트 30도 그러면 루트 3분의 1이죠. 어느 정도 올려나? 요쯤? 될 것 같은데 대충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요쯤 되고요. 탄젠트 45도 4분의 파이 그러면 딱 1이 됩니다. 그죠? 여기 오고요. 탄젠트 3분의 파이 그러면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요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어보면 곡선이 약간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흰색이랑 약간 비슷하게 가는 듯 하다가 방향을 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되고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2분의 파이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2분의 파이라는 건 90도인데 얘가 이렇게 바짝 서버리면 더 이상 탄젠트의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게다가 탄젠트의 원래 정의는 x분의 y인데 2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의 값이 없어요. 빵이에요. 초록색이 코사인이고 흰색이 사인인데 초록색 분의 흰색 그게 탄젠트거든. 0일 때는 초록색 분의 흰색 하니까 0인데 2분의 파일 때는 초록색 분의 흰색 하면 0분의 1이기 때문에 값이 없다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고 더 이상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이쪽 2, 4분면으로 가지고 와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완전히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탄젠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파이에서부터 거꾸로 오는 동안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대신에 1, 4분면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른 건 뭐냐면 부호가 달라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이 양수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음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그려질 땐 밑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와 똑같이 이쪽에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2, 4분면에서의 탄젠트고요. 3, 4분면으로 가서 보면 요만큼 딱 잘라서 초록색과 흰색의 그림이 여기 있는 초록색, 흰색이랑 어차피 똑같이 생겼거든요. 물론 뒤집어져 있긴 한데 둘 다 마이너스 달린 거니까 탄젠트 입장에선 마이너스가 둘이 퉁쳐서 사라질 거라서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 뒤로 내려오는 건 이런 모양새가 돼서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주황색 곡선을 생각해 보시면 이 탄젠트 곡선은 요 방향, 요 그림대로 영원히 그려지게 될 텐데 패턴이 완전 다르게 생겼죠.
사인이나 코사인과 다르게 이렇게 생긴 녀석은 정의역도 다르고 치역도 다르고 뭐 등등등이 달라요. 정의역부터 생각해 보면 주황색으로 제가 점선 찍어 놓은 부분, 점선 찍어 놓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탄젠트의 값이 정의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정의되지 않았다는 건 점이 없다는 거예요. 함수값이 없는 지점이에요. 말했지만 0분의 1이거나 0분의 마이너스 1인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탄젠트 x에는 이 x 자리에 2분의 파이라는 값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2분의 3파이도 넣을 수가 없고요. 2분의 5파이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 이런 표현이 나오죠. 2분의 파이 그 다음은 파이만큼 더 가서 그 다음 또 파이만큼 더 가서 그 다음 또 파이만큼 더 가서이기 때문에 뭐 왼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2분의 파이에다가 정수 파이를 더하면 점선이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이 녀석들은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탄젠트 입장에선 이거 빼고 나머지 실수 전체에서만 정의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녀석을 끄집어내서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인 순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점근선 이렇게 불렀다고요. 탄젠트 함수는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점근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우리 점근선이라는 표현은 1학년 때 유리함수 할 때 처음 했는데 요거 점차 근접하는 선이란 소리예요. 근접한다는 이야기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안 만난다는 이야기라고요.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지 만나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점근선이고 요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더라라는 거고요. 치역도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얘는 실수 전체 될 거야. 그죠? 점근선 따라서 영원히 올라가고요. 점근선 따라서 영원히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대신 운 좋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 될 것이고 주기도 존재하긴 하는데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얘는 주기가 파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이게 사인도 코사인도 주기가 2파이지 한 바퀴가 돌면 딱 돌아오니까 탄젠트도 사실은 한 바퀴를 돌아오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1, 4분면에서의 탄젠트가 변하는 추이나 3, 4분면에서나 똑같이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려놓고 나서 보면 요만큼을 기준으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함수 그래프 3개였고요. 요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도 해볼 거고 짜부시키기도 해볼 거고 늘리기도 해볼 거고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우리 수학 하에 맨 뒤에 보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에서 평행이동하는 거, 대칭이동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복습하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지. A, B라는 점이 있고요.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점은 어떻게 바뀌고 이 도형은 어떻게 바뀌는가를 생각해보면 평행이동했을 때 점은 특별히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냥 이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로 바뀌게 될 거예요. a, b라는 점을 n 평행이동한 거니까. 근데 도형의 경우엔 반대로 빼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죠?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m이라는 숫자를 쓰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점이 이동하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만약에
요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치면 FA, B는 0, 얘가 참이란 이야기거든요. 대입을 했을 때. 그럼 얘도 요렇게 평행이동하고 얘도 요렇게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점도 마찬가지로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보면 A 더하기 M이라는 게 X좌표고요. B 더하기 N이라는 게 Y좌표잖아. 그럼 X에다가 A 더하기 M을 쓸 거란 이야기고요. Y에다가 B 더하기 N을 쓸 거라는 거야. 그렇게 써보면 결국 누가 나와야 한다고? 얘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제대로 도형 위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평행이동을 했으면 좌표는 그냥 커지면 되는데 도형은 뭐 하는 거냐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야. 식 입장에선 얘가 참인 녀석이기 때문에 이 참인 녀석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좌표가 요만큼 커졌어? 그럼 도형은 거꾸로 마이너스를 해서 좌표가 커진 걸 다시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똑같은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건 위아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점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A,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Y좌표가 변하는 거지. X축 대칭 이동하니까 X좌표는 가만히 있거든요. Y좌표가 반대로 바뀔 텐데 그럼 도형은 누가 되는 거다? X, Y는 0이 되는 거다. 왜? 얘가 X좌표고 이거 전체가 Y좌표인데 X에다가 A를 쓸 거고 Y에다가 B를 써가지고 내가 찾아야 하는 결론은 뭐라고? FA, B는 0이라는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하는 건데 점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도형은 뭘 해야 되냐면 저 마이너스를 떼야 돼요.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숫자를 더하는 건 숫자를 빼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가 붙은 건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마이너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아, 평행이동은 둘이 반대로 하는 거고 대칭이동은 둘이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결국 얘가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사고를 쳤으니까 얘가 다시 보정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각함수 그래프 할 때 주로 나오는 건데 이젠 이런 거 할 거야. 똑같이 A, B라는 점과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이번엔 S축 방향으로 2배만큼 압축할 거예요. 압축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직선을 그려보잖아.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2배 압축하겠다는 건 X축 방향으로 압축이니까 이렇게 짜부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짜부를 시킨다고.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이 짜부러지는 거니까 0,0이야 원래 자리에 있을 텐데 이런 점들은 이렇게 짜부가 될 거라는 거야. 얼마만큼 짜부 될 거냐면 2배니까 Y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X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짜부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X축으로 평행하게 2배만큼 짜부시키면 이 녀석은 어떻게 변할 거다. X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고 Y좌표는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도형은 무슨 일을 벌여야 된다고? 좌표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얘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X 대신에 2X를 집어넣어서 X에 비록 2분의 A가 들어갈 테지만 앞에 2를 곱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을 쳐다봤더니 원래 X가 들어있었어야 할 자리에 2X가 들어있었대. 이건 왜 2X가 들어있는 거냐면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2X가 들어있는 거고 그럼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2배만큼 짜부됐구나 라는 소리인 거라고요. 반대로 A, B라는 점과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을 때 이번엔 y축 방향으로 2배만큼 팽창시킬 거야. 늘어뜨릴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그냥 만만한 y는 x 직선,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이제는 y축 방향으로니까 위아래로겠죠? 2배만큼 팽창을 시키겠다는 건 x축 위에 있던 점이야 가만히 있겠지만 이런 애들은 위로 2배만큼 뻥튀기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밑으로 2배만큼 내려가겠죠? 그래서 생긴 그림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건데 위아래로 늘어뜨리는 거니까. 그럼 좌표를 생각해 보면 x좌표는 그대로 있지만 y좌표가 2배만큼 늘어난 거거든. 그래서 a, 2b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점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건 도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상복귀 될 거니까. 함수식을 살펴봤더니 원래 y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 y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y가 아니라 2분의 y가 들어있다는 건 2분의 y가 들어가 있다는 건 좌표가 2배만큼 됐다는 이야기고 좌표가 2배만큼 됐다는 이야기는 위아래로 2배만큼 늘렸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수를 생각하는 건데 뒤에 어떤 숫자가 와서 들러붙는 거 평행이동했다는 뜻이구나. 앞에 부호가 달라지는 거 혹은 x랑 y의 자리가 바뀌는 거 대칭이동했다는 소리구나. x나 y 앞에 어떤 개수가 들러붙는 거 이런 것들은 압축하거나 팽창했다는 소리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은 요 녀석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A, B, C, D 막 집어넣어서 뭐 할 텐데 얘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y는 2 sin x.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거 이제 처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충 뭘 의미하는 건지 알죠? 이 편의상 주기를 한 주기만 그려가지고 요게 기본적인 곡선인 요 녀석이었다고 치면 얘는 뭐 한 거냐면 위아래로 2배 뻥튀기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2배 뻥튀기를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사인이 1이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2배를 해서 2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얘는 뭐라고 판단하는 게 좋으냐면 원래 y는 sin x였던 녀석이 2분의 y는 sin x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래 y가 써 있었던 자리에 2분의 y를 넣었다는 이야기고요. y 자리에 2분의 y를 넣었다는 건 좌표 자체는 2배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좌표가 2배가 됐다는 건 위아래로 2배 늘렸다는 이야기니까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2배 늘린다고요. 원래 x축 위에 있었던 녀석이야. 가만히 있겠지만 이런 애들은 다 2배씩 돼서 뭐 이런 데에 점 찍힐 거란 이야기지. 그래서 그려진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 2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 앞에 붙어있는 사인 앞에 붙어있는 숫자 2는 사실은 사인에 붙었다기보단 y에 붙어 있었던 녀석인데 이게 이렇게 쓰는 건 꼴보기 싫으니까 이 2를 우변으로 던져서 이런 모양새가 된 거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그래서 위아래로 늘리는 거랑 관련이 있더라. 물론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면 2y란 이야기니까 짜부시켰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조건 늘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 더 봐야 될 건 이 녀석인데 얘는 진짜로 이제 x에다 2x를 집어넣은 거죠. 똑같이 2가 붙은 건데 약간 다르지. 이거는 사실은 2분의 1이 붙었었던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 x 자리에 2x가 붙은 건데 그럼 얘는 뭐 한 거라고 생각할 거냐면
원래 x가 들어갈 자리에 2x가 들어갔다는 건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2x가 됐다는 이야기고, x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땡겨졌다는 이야기거든. y축에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있었던 점이 1위로 옮겨왔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점들이 또는 이런 점들이 1위로 땡겨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확 쪼그라들었다고요. 조금만 더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붙어있는 2가 나타내는 건 우리 외우기로는 죽이다, 죽이랑 관련 있는 거야 라고 외우는데, 어떻게 달라진 거냐면 x자리에 2x, 그러면 좌표는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니까 짜부가 된 거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 뒤에 들러붙는 거, 이제 여기 C나 D 자리에 오는 녀석들은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녀석이에요. 그죠? 요 A는 위아래로 늘리거나 줄이는 거, 요 B는 양옆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거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C하고 D는 이제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C는 C 혼자 뭐 단독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얘는 이제 B하고 합쳐져서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녀석이고, D라는 건 이제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건데, 간단한 숫자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건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뭘 생각할 거냐면, y는 sin x를 어떻게 괴롭히면 저 모양이 될지를 이제 유추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그래서 보면 A에도 어떤 숫자가 붙어 있고, B에도 어떤 숫자가 붙어 있고, C와 D에도 어떤 숫자들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텐데, 여기서 이거 먼저 하면 되겠죠. 정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먼저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루트를 통해서 얘를 찾으러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둘이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일부러 똑같이 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얘는 2x를 먼저 했고, 얘는 x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먼저 했거든.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어차피 공통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건 y축으로 2배만큼 팽창시킨 거예요.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간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 이건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건데, x 대신에 2x가 들어갔다는 건 x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니까 x축으로 2배만큼 압축시킨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뭐 한 거냐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었길래 2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x 대신에 x 더하기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 x 자리에 x 더하기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래서 2를 곱했으니까 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건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이리로 와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뭐 한 거냐면 x 대신에 x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넣은 거니까 이건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x축으로 2배만큼 압축한 거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저건 짭으로 먼저 시켰고 이건 평행이동을 먼저 시킨 건데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한 양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죠? 압축을 먼저 했으니까 저거는 4분의 파이만큼만 평행이동했는데 요거는 압축하기 전에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짭으로 시킨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이미 압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의 양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소리거든요. 당연히 책에서는 다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제가 푼다고 해도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인 함수 곡선을 평행이동하는 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걸 압축시킨 다음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그걸 짜부시키려고 하면 약간 피곤해져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처럼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요 정도 평행이동 하는 거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이 뒤에 좀 더러운 숫자, 막 3분의 파이 아니면 뭐 5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이 와버리면 애매한 숫자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압축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이왕이면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래프의 모양새를 먼저 결정하고요. 즉 압축시킬 거 있으면 압축시키고 팽창시킬 거 있으면 팽창시켜서 모양새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켜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그래프를 그릴 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시켜놓고 짭으로 시키려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다가 분명히 짜증이 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방법보다는 저 방법이 훨씬 편하고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하자면 얘를 쳐다보고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온 게 맞지만 이건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얘랑 같이 합쳐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시 이리로 와서 A는 위아래로 느리는 거고 B는 양옆으로 느리거나 줄이는 거고 C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B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X 더하기 B분의 C다 이렇게 보셔야 하기 때문에 팽창시키거나 압축시킬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고 요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래프를 그래도 좀 그릴만 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 그림 그리는 건 여기에다가 절대값 정도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절대값이 붙으면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지. 뭐 그냥 식 전체에 절대값 붙으면 밑에 걸 접어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데 위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양옆으로 짜부시키거나 X축으로 양옆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절대값이랑 크게 관련이 없지만 얘는 절대값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녀석이에요. 그죠? 위아래로 올리고 내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그래프가 약간 이상한 모양새가 될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y는 sin x 이건 주기가 2파이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절대값을 씌운 sin x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 원래 sin x 곡선은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잖아요. 이걸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주기가 파이로 바뀌어요. 밑으로 내려갔던 게 다시 위로 올라올 거니까 0에서 2파이까지 가는 동안에 똑같은 그림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역시나 주기가 2파이예요. 2분의 1만큼 끌어올린 거니까 뭐 대략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시면 이건
이렇게 올라왔다가 요만큼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나 주기는 2파이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림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쨌든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돌아야 한 주기가 딱 끝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사인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주기 달라지게 하는 거 되게 자주 나오는 트릭인데 오히려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건 한 번 더 꼬은 거라고요. 절대값 씌웠다고 해서 이 녀석은 주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딱하게 그냥 외우실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당연히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어설픈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는 방금 말한 것처럼 위아래로 압축하는 거, 또 평행이동하는 거 정도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요거 가지고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또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왕이면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서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거 보도록 하고요. 그 그래프 뒷부분에 보시면 요거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최대 최소 문제는 크게 보면 말로만 할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로 상악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악함수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상악함수 자체의 최대 최소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왜냐면 이렇게 생겼대. A가 양수래. 요것만 쳐다보면 뿔마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요거 쳐다보면 최대값이 A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고 거기에 D를 더할 거니까 그냥 올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D가 최대고 마이너스 A 더하기 D가 최소고 그럼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생각하기 싫으면 그래프 그리시면 끝나요. 그래놓고 제일 위에가 어딘지 제일 밑에가 어딘지 제일 위에가 어딘지 제일 밑에가 어딘지 이런 것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라서 상악함수 자체의 최대값, 최소값은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상악함수가 하나만 딸려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럼 이제 그때는 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기 때문에 t라는 녀석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그냥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2차 함수 이야기니까 해보시면 되고 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치환만 잘 하시면 해결될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교재로 그래프 문제를 일단 풀기 시작해 보시고요.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앞에 그 상악함수 정의 있는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나 각변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고 나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